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기도가 막혀 위급 상황에 놓이자 식당 주인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를 먹던 손님 A씨의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식당 주인 B씨가 손님 A씨의 입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A씨는 곧 숨을 쉬기 시작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회복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심폐소생술은 예비군과 민방위 같은 훈련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었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먼저 응급처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것이며 네 번째는 장애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4단계의 순서대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 구조 요청, 환자 상태 파악 후 조치 및 안정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재해 발생 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현장 조사는 먼저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를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 상태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 중 환자의 의식 상태가 확인되어야 적절한 처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반응을 봐야 하는데요. 의식이 있는 환자는 스스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인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은 쇼크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자세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자세가 불안전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올바른 자세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기도가 막혀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맥을 짚어봅니다. 맥박은 분당 60에서 70회 정도 박동하는데요. 맥박량은 심장 수축력의 지표가 됩니다. 빠르고 약한 맥박은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를 나타내며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한 맥박은 심장질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공 및 동공반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눈은 빛을 비추면 눈의 보호작용으로 감게 됩니다. 만약 눈에 빛을 비추어도 동공이 수축하지 않거나 어두운 곳에서 수축하면 약물 복용이나 뇌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공이 벌어져 있거나 밝은 곳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확대되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심장 정지 후 30초 이내에 즉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좌우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두부 손상으로 뇌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부 색깔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붉은색 피부는 고혈압, 일산화탄소 중독, 열사병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혈관에 피가 충만되고 짙고 검푸른 피부 색깔은 심한 고혈압 증세입니다. 또한 푸르고 창백한 피부는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환자의 상태를 조사할 때 손발의 움직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의식은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계통의 손상 또는 척추 골절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살을 꼬집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면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목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한쪽 손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했는데요. 체온이 낮게 나타나면 출혈, 쇼크, 열사병의 증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쇼크 예방을 위해 주의 있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 구조 요청은 먼저 현장 조사와 동시에 응급구조체계에 신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상태 확인 후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 또는 인근 비치 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3단계로 재해자의 상태 파악 후 기본 조치 단계입니다.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구조를 하게 됩니다. 1차 조사는 생명의 위험 정도에 따라하게 됩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경우 골절, 배임 등 뇌 외상 여부와 같은 전반적인 상태 평가에 따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재해자의 안정화 단계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즉시 구조를 요청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주변이 위험한 환경이면 즉시 안전한 위치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소량씩 공급하여 체온의 회복을 돕습니다.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응급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에게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으로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을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심정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며 이러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심정지,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상태에 빠진 채로 5분 이상 지났을 때에는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정지 확인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크게 말합니다. 이때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면 심정지가 아니며 심정지 환자의 경우 무반응 및 무호흡 상태를 보입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두 번째, 119 신고 및 제세동기 요청입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 제세동기도 함께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세 번째, 가슴 압박 실시는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각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다음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압박 시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내어 횟수를 세어가며 시행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된 후 다시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네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다섯 번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입니다. 최초 시행 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후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은 가슴 압박을, 다른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여섯 번째, 회복 자세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도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란 오토매틱 익스터널 디피브릴레이터의 약자로 AED로 불리며 심실세동, 즉 심장이 가늘게 떨면서 죽어가는 형태의 부정맥 시에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해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입니다.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중에 기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전원 켜기입니다. 기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는 패드 부착입니다. 패드 1은 오른쪽 쇄골 바로 아래에, 패드 2는 왼쪽 옆구리에 부착합니다. 3단계는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먼저 기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기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4단계는 제세동 시행입니다. 전기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고 깜빡이는 전기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입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과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잘하지 못한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실시하세요.